5회 6번부터 9번까지 있는 비문학 독서 지문 문제입니다. 자, 문단 번호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1, 2, 3, 4, 5 문단이 꽤 많네요. 6번, 7번까지 있는 문단이고요. 자, 처음에 시작할 때 에릭번 어떤 사람이 나왔네요. 창시한 교류 분석 이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제 뭐 주요 개념 가지고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심리치료 및 상담에 활용되는 이론이고요. 자, 주요 개념들이 뭐가 있냐면 자아 상태라는 표현이랑 스트로크라는 게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릭 번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교류 분석 이론, 그리고 이제 주요 개념 설명을 하겠죠. 그리고 자아 상태와 스트로크가 있는데 두 번째 문단 시작하자마자 자아 상태 모델은 이라고 나왔죠. 이렇게 출발해 볼까요? 그러면서 인간의 성격을 자, A 하나, P 하나, 그다음에 C 하나, 이렇게 어덜트, 페런츠, 뭐 차일드 뭐 이렇게 하겠네. 세 가지 자아 상태로 설명하며 건강하고 균형 잡힌 성격이 되려면 자, 세 가지 자아 상태를 모두 필요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건강, 균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모두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자아 상태는요, 특정 순간에 보이는 일련의 행동, 사고, 감정의 총체다. 특정 순간마다 자아 상태는 자, 이런 것들 표시하면서 갈게요. 자아 상태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돼 있으면 반대말이 뭐예요? 항상, 뭐 또는 고정, 뭐 이런 거랑 반대죠. 아까 모두라고 돼 있으면 뭐 하나만 이렇게 하면 반대말이 되잖아요. 틀린 말이 되죠. 그죠? 이런 걸 체크하면서 읽는 거고요. 여기는 또 이제 글쓰기 방식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보자라고 돼 있어요. 예. 그리고 디테일한 사람 이름 김군 이렇게 나왔죠. 사례를 통해서 예시를 통해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운전하고 있는데 누가 끼어들었다, 그다음에 충돌을 피했다, 그다음에 어덜트 상태에 있다라고 하면서 이걸 어덜트 상태에 대한 말 보세요. 어덜트는 이거예요. 그죠? 현실, 객관, 합리. 성인은 뭐다? 현실적이다. 객관적이다. 합리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에 갔더니요, 끼어들었던 자 사라졌군요. 근데 여기서 예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릴 때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어릴 때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이라고 되어 있어요. P입니다. P. 어덜트에서 벗어나서 현실적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게 아니라 P, 자기가 배웠던, 경험했던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자신 혹은 타인을 가르치려 들거나 보살피려, 이게 부모의 특성이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부모의 태도, 사고, 내면화, 요거 안에서 튀어나왔다는 소리예요. 어릴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르치고 통제했던 부모의 역할. 그래서 통제, CP가 하나 있고 따뜻하고 배려하고 돌봐주는 거, NP가 있군요. 상태에 놓여 있다. 잠시 후 김구는 자, 세 번째 나와야 되니까 차일드 나와야 되겠죠. 직장 상사와의 약속에 늦었다는 사실, 당황이라고 되어 있군요. 지각하여 벌받았던 겁을 먹었던 기억이 되살아나 child로 들어갑니다. C 상태는요, 어릴 때 했던 것처럼 행동하거나 사고하거나 감정을 느끼는 상태인데요. 부모의 요구에 순응하며 살았던 행동 양식들을 재현할 경우는 이것도 나눠지네요. A, C. 독립적으로 한 거. FC, 뭔가 프리 같은 상태겠군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면 다시 한번 봐봐. 두 번째 문단에서 자아 상태 모델이 나왔는데 두 번째 문단에서 동시에 성인, 세 번째 문단에 갔더니 P, 어버이, 부모님, 네 번째 문단에 갔더니 C, 차일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죠? 글의 구조를 보자라는 소리죠. 왜냐면 첫 번째 에릭 번 이야기 나면서 교류 분석 이론 시작해서 주요 개념에는 자아 상태, 스트로크인데 자아 상태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단까지 진행됐고 다섯 번째 문단. 자, 세 가지 자아 상태 중 어느 한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말을 걸면 상대방도 자, 봐보세요. 어느 한 상태에서 말을 걸면 어느 한 상태에서 반응이라고 되어 있어요. 연결된다는 거죠. 그죠? 이러한 의사소통 과정에서 자신이 기대하는 반응이 올 수도 있고
기대하지 않는 반응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남들이 자기를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는 요거 보세요. 처음 나온 단어인데 그럴싸하지 않아요? 인정의 욕구로 인해 원인이라고 쓰는 이유는 인해라고 돼 있으니까. 그죠? 문제 욕구로 인해 서로 상대방을 인지한다는 신호를 보낸다. 인지한다는 신호를 보낸다. 이게 결과예요. 이러한 행위를 뭐라고 한다? 스트로크라고 부른다. 자, 인정의 욕구로 인해서 상대방을 인지한다는 신호 보내기. 결과. 그럼 뭐다? 이거는 뭐다? 스트로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트로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숫자를 쓰는 거죠. 먼저 언어로 신호를 보내는 언어적 스트로크와 몸짓, 표정 등으로 신호를 보내는 비언어적 스트로크로 나눌 수 있다. 다음으로 상대방을 즐겁게 하는 긍정적 스트로크와 고통스럽게 하는 자 긍정도 써놓고 부정도 써놓고 이렇게 1, 2, 3, 4번 있군요. 이를 참 잘 처리했다과 같이 상대방의 행위에 반응하는 조건적 스트로크와 O 써놓고 난 당신이 좋아 아무 조건 없이 존재에 반응하는 무조건적 이렇게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6개나 썼는데 언어, 비언어, 긍정, 부정, 조건, 무조건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숫자 같은 거 붙여놓으면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상대로부터 긍정을 받기를 원한답니다. 긍정적 스트로크가 충분하지 않다고 여기면 중요한 거 부정 스트로크라도 그죠? 얻으려고 한다. 아무것도 못 받는 것보다는 이게 낫대요. 그럼 사람은 긍정 최우선, 그 다음에 부정, 최악이 뭐예요? 무 스트로크. 어떤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스트로크를 받게 되면 그 스트로크를 계속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대요. 반복 강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이와 같은 개념을 바탕으로 정립된 교류 분석 이론, 관찰 가능한 인간 행동을 자 이렇게 용어들을 통해서 분석했죠. 사람들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줬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쓸 때 이런 단어를 쓰죠. 역할, 의, 교류 분석 이론의 의 이런 거 하겠죠. 또한 과거의 경험을 통해 인간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게 했을 뿐 아니라 욕구와 관련지어 의사소통 과정을 또 분석했다. 의라는 단어가 또 나오네요. 이렇게 읽으면 되는 지문이고요. 문제가 크게 어렵지 않은데 윗글의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이라고 돼 있죠. 이거 어떻게 썼냐 이거죠. 근데 이게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시작할 때 교류 분석 이론 보여주고 이 개념 2개 보여주고 그 개념들 다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에 의의를 붙여놨죠. 그죠? 필요한 개념 설명, 이론신, 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몇 번입니까? 7번 문제.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자, 한 사람의 자아 상태가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문장 중에서 한번 찾으면 더 좋은데 두 번째 문단에서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선생님이 아까 밑줄 쳐놓은 거 있죠. 항상 달라질 수 있다 이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 맞는 말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트로크는 상대방을 인지한다는 신호를 보낸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것도 좀 찾아볼까요? 여기 있죠. 신호 상대방을 근데 봐봐 원인 써놓고 결과에 선생님이 표시해 놓은 거 있죠. 인지한다는 신호를 보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때 어디를 표시했느냐에 따라서 생각보다 빨리빨리 풀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인간은 부정적 스트로크보다 무관심과 무반응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다. 근데 아까 분명히 이렇게 표시해 놨었죠. 그죠? 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좋죠. 그러면 생각보다 조금 빨리 답을 찾아내는 과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8번과 9번은 자료가 또 나와 있어요. 자료를 또 같이 좀 봐야 되겠죠. 자, 상황 1, 어린 시절 철호가 겪었다. 상황 2는 어른이 된 철호가 직장에서 겪었다. 상황 3은 철호가 자신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담실을 찾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너 할머니께 아까 보인 태도가 뭐니? 좀 더 예의를 갖출 순 없어? 차가운 말투군요. 그래서 머리를 떨구며 죄송해요 라고 돼 있어요. 이거 좀 혼나는 느낌 나네요. 그 다음에 상황이 철호가 냉담합니다. 너 아까 아버지한테 배웠던 것 같은데 부장님께 너무 버릇없다. 앞으로도 예의를 갖춰라. 아빠랑 거의 철호를 아빠로 이름 바꾸면 될 것 같죠? 후배. 근데 후배가 어떻게 해요? 당황하면서 해요. 후배는 당황을 했어요. 그런가요?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예의를 보이는 더 주의하겠습니다라고 했고 상황 3번과 상담사 주위 사람들에게 너무 엄격한 것 같아서 고민이시군요 라고 하면서 그렇다면 문제 원인도 찾아보자.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자. 부모님이 엄격하셨어요? 라고 물어봤죠. 네. 제 아버지는 조금이라도 버릇없이 굴면 늘 질책이 왔어요. 그때 힘들었죠. 힘들었군요. 상담사 공감하는 거 봐봐. 그런데 어릴 때 당신은 아버지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아이였죠? 네. 아버지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했죠. 아버지는 제가 어른들께 예의 바르게 인사할 때면 얼굴이 환해지셨거든요. 인사를 잘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밑에 문제는 없고. 자, 기억에 대한 설명을 해보라고 돼 있네. 기억, 차가운 말투. 그 다음에 아빠가 이렇게 혼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스트로크를 할 때 언어냐 6개가 있었는데 언어냐 비언어 행동이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거는 차가운 말투이기 때문에 몸짓으로 하는 게 아니죠. 언어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긍정이냐 부정이냐 따져야 되는데 너 할머니께 보인 태도가 그게 뭐냐? 이거 안 좋은 태도, 부정적인 행동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하는 게 이제 부정적 스트로크니까 긍정을 지우고 그다음에 이것도 마지막 그리고 철호의 행위에 대한 반응이죠. 뭐 난 널 사랑해 이런 게 아니라 철호가 어떤 행동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나온 결과이니까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을 지우고 조건.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고 아까 1번부터 6번까지 썼던 것들인데 그것들이 이렇게 지문에서 고르는 형태로 적용하는 문제로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윗글을 바탕으로 자료를 이해한 내용 적절하지 않은 것 찾기 틀린 것 찾기입니다. 틀린 것 찾기 1번 상황 1과 관련지어 볼 때 상황 2의 철호는 CP 아까 이제 뭐 무서운 거 아마 컨트롤하는 것 같아요. 통제적 아버지 상태에서 그렇잖아 똑같잖아. 철호는 통제하는 사람이에요. 후배에게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적절하고 상황에서 철호의 자아 상태와 후배의 자아 상태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 역할을 따라해서 CP 통제로 했는데 근데 이제 또 철호의 자아 상태와 후배의 자아 상태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군 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또 자아 상태는 어릴 때 했던 것처럼 행동하거나 사고하거나 감정을 느끼는 자아 상태죠. 근데 이제 부모의 요구에 순응하며 살면 순응하는 어린이 상태인데 그죠? 여기서 철호의 자아 상태랑 후배의 자아 상태는 그러니까 완전 다르죠. CP 뭐 후배는 나름 순응하고 있으니까 AC 상태니까 CP랑 AC 상태가 서로 다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상황 3번. 네. 해결책을 찾는 합리적 태도. 어른 구조 알려줬잖아요. 현실적인 대책,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상담사. 하시면 되겠고. 4번. 상담사의 두 번째 질문. 철호의 FC 자유로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나요? 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FC냐 AC냐라고 돼 있었거든요. 순응하는 어린이 상태인지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두 번째. 말 잘 들었지? 라고 돼 있잖아요. FC가 아니라 너 AC였지? 라고 물어보는 거죠. 답은 이렇게 4번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